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세 번째 단원인 등비 수열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세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 공부해 볼 텐데요. 차근차근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열을 잘 기억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 등비수열이란 무엇인가? 자, 말 자체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듯이 등비, 비율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열이 숫자들의 나열이 쭉 있을 때 앞항과 뒷항에 어떤 차이가 아니라 앞항과 뒷항의 비율이 같은 거예요. 자, 비율이 같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비율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몇 배인가, 몇 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에다가 몇 배를 하면 뒤에 항이 나오는가 이런 거죠. 근데 그 배가 계속 똑같은 거야. 여기 교과서 내용으로 보면 이렇죠. 자, 첫째 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위에 예를 보면 이런 거죠. 1, 2, 4, 8, 16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을 때 얘는 계속 2를 곱한 걸 알 수 있어. 앞에 항에다가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질 때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기 이 같은 수를 계속 곱하잖아요. 이 같은 수 요거가 이름이 있겠죠. 요거의 이름이 바로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비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R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공비는 우리가 알파벳으로 R이라고 쓸 거야. 공비가 영어로 이제 비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레티오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써서 우리가 R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식은요.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뭐였죠? 그 점화식, 그렇죠? 점화식이라고 잠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는 바로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다음 게 나오는 거잖아. 이걸 식으로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n번째 항에다가 r를 딱 곱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더라. n번째 거에다가 r 곱하면 다음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 식이고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 공비를 구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그랬어요. 자, 공비가 바로 뭐랬어? 앞항과 뒷항에 몇 배로 곱하면 되냐? 몇 배인가? 뒷항은 뒤에 있는 수는 앞에 있는 수의 몇 배인가? 이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1에서 5로 변했죠? 이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곱하기 얼마? 5가 된 걸 알 수 있죠. 계속 이제 곱하기 5씩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곱하기 5씩이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는 5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5 곱하기 5에서 2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2번 보세요. 2 마이너스 4, 8. 자, 얘도 보면 얘는 얼마를 곱하면 다음 게 나오죠?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까? 네, 곱하기 2를 하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8이 되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계속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것이고, 자, 얘는 그럼 공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모안에 알맞은 말은 8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비수열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지금 알아볼 건데요. 자, 등비수열도 n번째 항이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는 일반항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이 있어요. 첫 번째 A1이다. A1. 우리가 A1을 그냥 A라고 쓰기로 했었죠? 첫 번째 항은 A라고 쓸 겁니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게 공비. 어떻게 쓰기로 했어? 알파벳 R로 쓰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첫 번째 A에다가 R 하나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앞에 있는 A2에다가 AR이죠. AR. 여기에다가 또
R 하나를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자, R 하나를 더 곱하게 되면 요걸 우리가 A R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하잖아. 그치? 좋았어. 한 번 더 해볼까? A의 4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아, A 4제곱이래. A4. 그렇죠? 네 번째 항. 4제곱 아니에요. A4. 네 번째 항 어떻게 돼? 바로 앞에 있는 A 세 번째 항에다가 또 R을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A R의 원래 제곱인데 여기다 또 R을 하나 더 곱하니까 A R의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보면요. 자, 두 번째 항을 보니까 R이 하나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R이 하나. 세 번째 항은요. R이 두 개가 곱해져 있네요. 네 번째 항은 R이 세 개가 곱해 있어요. 첫 번째 항은 R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다는 것은 R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원에서 요 R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이니까 얘는 뭐 우리가 R의 0제곱 대신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다기보다 1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써보면 요 아래 조금밖에 써있는 1, 2, 3, 4 자연수, 이 자연수에 대응되는 값이 R의 0제곱, R의 1제곱 이렇게 요 위에 제곱에 들어가는 숫자가 요거랑 대응이 되는데 하나씩 줄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땐 0이고 2일 때는 1이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4일 때는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냈다. 그러면 A, N,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다가 R을 곱하는데 몇 개? 요 N번째 첨자보다 하나 작게. 그래서 N-1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바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N번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항이죠. 자, 교과서도 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이렇게 A, N은 A, R의 N-1제곱. 그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의미를 외우셔야 돼요. 등비수열에서 뭔가 곱해서 나오는 수열이죠.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A에다가 곱하는 수, 다시 말하면 공비죠. 얘를 곱하는데 몇 개를 곱해주는 거야? 10번째 거면 9개, 100번째 거면 99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 하나 적게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비수열의 AN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 자, 일반항.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수열에 가장 중요한 건 첫째 항이랬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알아야 되고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공비. 어떤 수를 계속 곱하는가. 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방금 공부했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N은 어떻게? A R의 N-1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적게 N번째니까 하나 적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1번을 보면요. 1번은 그냥 알려줬네. 그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3이라고 딱 알려줬어.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3이야. 그럼 요거 일반항 AN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AN은 첫째 항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 1 가로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 앞에다 붙여주면 바로 마이너스 3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간혹가다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요거랑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마이너스 3의 n-1제곱 이렇게 가로 있는 것과 괄호 없는 거는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빨간색처럼. 위에 거는 요 n-1제곱이 이 3에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3. 아래에 있는 3. 그러니까 여기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0제곱. 그럼 3의 0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얘는 여기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게 0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3 자체의 0제곱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요 두 개는 서로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그냥 부연 설명으로 잠깐 듣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1번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2번은요. 보니까 첫째 항은 6이라고 딱 이제 앞에 써 있으니까 알겠죠? A는 6이에요. 공비는 얼마냐? 자, 공비는 6이 그 다음 수 마이너스 3이 됐잖아요. 자, 절반으로 줄었죠? 6이 반으로 줄었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였네. 그럼 얘는 뭐야?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한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비를 알아내는 방법은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면 돼요.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수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을 여기 마이너스 3 있죠? 얘를 앞에 있는 6으로 나눠주면 바로 공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약분하면 바로 2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수라도 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게 뒤잖아. 이게 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앞에 있는 2분의 3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항을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공비가 된다. 본분수 계산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해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어쨌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공비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일반항 바로 써볼까요? 일반항은 첫째 항 6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n-1제곱이야. 여기 n일 때 n-1 하나 적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거를 선생님이 6하고 2하고 약분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약분시켜가지고 여기는 3을 만들고 여기는 약분해서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상하게 답을 이상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약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3을 넣어버려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 내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더 이상 계산하면 안 된다. 왜? 이 n-1 제곱이라는 요 제곱이 요 마이너스 2분의 1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6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요거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6을 곱하는 그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제2항이 두 번째 항이죠. 마이너스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제2항 기호로 쓰면 A2 이렇게 되겠죠. 자, A2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그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하면 이게 두 번째 항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항 A 곱하기 공비 하나 그러면 두 번째 항 그게 마이너스 6. 자, 다섯 번째 항이래. 그럼 다섯 번째 항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5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다섯 번째니까 하나 적게 4개 곱해주면 되죠. 4개. 그래서 R 4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AR 4제곱이 48인데 여러분 AR 4제곱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A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AR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R 4번 곱한 거니까. 이해 가시지? 그래, 요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봐. AR가 R 세제곱. 그러면 이 AR이 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거. 바로 위에 우리 식에서 알아낼 수 있고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쓰면 마이너스 6 곱하기 R 세제곱이 48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R 4제곱을 R 하나랑 R 세제곱으로 분리한 다음에 요 AR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6을 대신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넣어준 거야. 이해 갔지? 그게 48이야. 자, 그럼 R 세제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나눠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물론 이게 3차 방정식이에요. 원래 3차 방정식은 답이 3개 나와요. 답이 3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비를 이게 답 3개를 구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허수 2개 나오거든. 거기까지는 안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수를 3번 곱하면 8이 되죠? 2를 3번 곱하면 8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R은 얼마냐? 요 R은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 공비는 마이너스 2인 거 알아냈어요. 그럼 첫째 항은 뭘까? 첫째 항. 바로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겠죠? 요 공비가 마이너스 2래. 그럼 여기 요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6 요거 나눠주면 되겠죠. 서로 약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값은 얼마냐? A 값은 바로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 되죠. 자, 첫째 항하고 공비를 찾았네요. 그럼 일반항. 자, 일반항 쓰는 건 그냥 어렵지 않죠? 일반항 A에는 바로 첫째 항 3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에 n-1제곱 하나 적게 n번째 거는 n-1제곱 이렇게 하나 적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마이너스 2, 3 요거 합치면 안 돼요. 마이너스 6으로 쓰면 안 됩니다. 요거 그대로 냅두면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번까지 해봤네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문제 3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어봤습니까? 네. 3번입니다. 제4항이 1이래요. 네 번째 게 1이래. 자, 앞에 한 거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네 번째 거 A4 네 번째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R이 몇 개? 네, 3개. 하나 적게 네 번째 거니까 R이 3개. 공비 3개 곱해주면 이게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7번째 항이래요. A7 7번째 항.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그렇죠. 6개. 6개 곱하면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좀 변형하면 요거 우리가 안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A 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개잖아. R 세제곱 세제곱 3개 3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오면 요게 지금 27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R의 세제곱 AR 세제곱이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1 대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넣어주면 요거 1이니까 뭐 쓸 필요 없겠죠? 바로 R 세제곱이 27분의 1인데 여러분 27분의 1은 27이라는 수가 3을 3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을 이렇게 3번 곱하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R이 바로 뭐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R은 3분의 1. 자, R 값을 구했네요. 이제 첫째 항 A를 구할 차례인데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여기서 구하면 돼. 여기 첫 번째 식. 여기서. 그러면 AR 세제곱이 1이잖아. 근데 지금 R이 얼마라고? 3분의 1. 3분의 1을 3번 곱하면 27분의 1. 그러니까 A 곱하기 27분의 1. 요게 1이 되는 거죠. 어떤 수에다가 27분의 1 곱하면 1 되나요? 바로 A는 27이 되겠죠. 그렇죠? 약분에서 딱 1 나오려면 A는 27. 이렇게 우리가 A와 R 값을 첫째 항과 공비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제 쓰면 되겠지? AN은 자, 어떻게? 첫 번째 항 27 A 그 다음에 공비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렇게 써놓고 그냥 끝내면 돼. 27하고 3하고 약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합니다. 꼭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종종 있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뭐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우리 등차 중항을 앞에서 배웠죠? 등비수열에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중항인데요. 일단 등비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를 한번 써볼게요. 3, 9, 27 이렇게 써봤어. 이거는 곱하기 3씩 한 거죠. 자, 3하고 27을 한번 곱해볼까요? 3 곱하기 27? 그 얼마인가요? 81이죠. 자, 81이라는 수는 공교롭게 가운데 있는 9를 제곱하면 돼요. 그죠? 9, 9, 81. 여기서만 그런가? 이것만 그런 거 아닌가?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걸로? 이번 좀 더 어려운 거 하면 숫자 커지면 힘드니까 그냥 2로 할게요. 네. 4, 8, 16 이렇게 봅시다. 이거 곱하기 2씩 하는 거야. 곱하기 2씩. 자, 4랑 16 곱하면 얼마야? 4 곱하기 16. 뭐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죠? 얼마? 64잖아요. 자, 가운데 있는 8. 이 8을 제곱하면 64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연속하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수, 자,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수는 그 자신을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것의 곱과 같다. 이게 바로 등비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AR, 여기가 AR 제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속 R씩 곱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곱해 볼까? 얼마야? A 제곱 R 제곱이죠. A 두 개 R 제곱. 그럼 요거는 A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결국 이 AR이 요 가운데 있는 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을 때 양쪽 거를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등비 중앙을 이제 A, B, C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A, B, C가 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중항, 가운데는 항이죠. 이 중항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B를 제곱하면 양쪽에 곱한 거랑 어때?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수열이 주어진 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보면요. 8과 18 이렇게 가운데 X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써 있으니까 바로 등비 중앙을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의 수의 제곱 X를 제곱하면 바로 양쪽에 있는 것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8 곱하기 18 한 것과 같은 놈이죠. 그럼 8 곱하기 18은 얼마죠? 144죠? 맞아요? 네. 자, 144는 12의 제곱입니다. 12의 제곱. 자, 그러면 x는 12만 되는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제곱이라는 수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2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2를 제곱해도 144가 되거든. 그래서 x는 12도 되고 마이너스 12도 되니까 답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여러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0이어도 되는 거야. 공비가 얼마인가요? 10이면. 얘가 만약에 12라고 했을 때 공비가 얼마야? 공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어떻게? 어떻게? 몰라?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2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비야. 약분하면 4, 3, 12, 4, 2, 8.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2번 이제 연속해서 4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이렇게 3개만 일단 해보면 되겠지? 가운데 있는 x의 제곱은 양쪽에 곱한 것 같으니까 6 곱하기 5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곱해서 숫자가 커지는 걸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면 이 54라는 수가 6 곱하기 9잖아. 6 곱하기 9. 그렇지? 6, 9, 54니까 결국에 얘도 6 곱하기 9니까 6이 2개, 3이 2개 있는 거예요. 9가 3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6, 3, 18 제곱이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18의 제곱도 되니까 마이너스 18, 잘 안 보이네. 자, 마이너스 18의 제곱도 되니까 가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8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8.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8이 됐어. 그럼 y는 얼마냐? y는. 자, y는 이자 일단 여기가 예를 들어 18이 되었다고 하면 얘는 곱하기 3한 거죠. 3, 그렇죠? 곱하기 3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곱하기 3에서 y가 나오겠죠? 그래서 y 값은 여기가 만약에 18이면 요 그대로 계속 양수가 나오는 거야. 곱하기 3씩 하는 거니까. 그러면 3, 5, 15, 3, 4, 12, 16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8이 아니라 마이너스 18이면 사실 이게 곱하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을 또 곱한 겁니다. 또 마이너스 3을 다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음수가 돼요. 음수가. 그래서 16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62가 될 수 있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8,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62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두 가지로. x가 18이면 y도 162. x가 마이너스 18이면 y도 마이너스 162.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럴 때 옆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단, 여기 중복된 부호 있죠? 중복된 부호는 부호, 이걸 복호, 다시 써줄게. 중복된 부호를 우리가 복호라고 그래. 복호.
복호, 동순 이렇게 써줍니다. 복호, 동순. 중복된 부호의 순서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요즘에 이런 말은 잘 안 쓰긴 합니다. 어쨌든 플러스 18일 때 플러스 162, 마이너스 18일 때 마이너스 162 이렇게 우리가 답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4번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등비수열의 등비중앙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어려웠나요? 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잘 공부해 보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